자꾸 또 멈칫멈칫 하셨어요. 이제 이사비를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모르는 척 좀 이렇게 해맑게. 네, 이렇게 뭔가 지금 첫낙찰인 것 같습니다라는 이제 뉘앙스를 그게 고수예요. 아 진짜로요. 보통은 처음 하시는 분들 낙찰 받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중요한 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특히 이런 배당 있는 집은. 네. 그래서 그날 그 전화할 때 멈칫멈칫 하더니 에이씨 하면서 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사비를 잘 말씀하는데 안 통하는 놈이네. 지금 선생님하고 전세 얘기하면서 지금 얘기가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전세는 이게 한 5,700 낙찰이라 그랬죠. 5,700에 월세로 가냐 전세로 가냐, 그거는 빨리 나가는 거. 전세가 먼저 나간다 그럼 자금 확보, 월세가 먼저 나간다 하면 현금 흐름 쪽으로 흐름에 좀 맡겨서 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명도에 관해서를 안 물어봤거든요. 명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여기 원래 거주하셨던 분은 네. 세입자분이 거주하셨어요? 네. 세입자분이었고 그다음에 이천에 40 살던 분이셨는데 월세로. 네네. 낙찰받고 와서 이제 직접 방문했을 때도 조금 공격적이시고 손해를 보는 게 혹시 있었나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아니 뭐 이런 집에서 왜 살아? 하면서 약간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이게 좀 쉽진 않겠구나. 걱정을 좀 했겠어요. 걱정을 좀 했어요. 사실 명도에서도 거의 한 30건을 혼자 하신 건데 그럼에도 걱정이 돼요. 아니 근데 제가 왜 그거 공감이 되냐면 저도 최근에 낙찰 한 몇 개월 전에 받았던 거를 이제 저도 뭐 낙찰도 많이 받았고 명도 경험도 많고, 근데 사람들이 명도 하시는 것도 같이 또 고민하고 했으니까 저는 이번에 제 거 할 때 별로 안 떨릴 줄 알았거든요. 또 띵동 누르고 할 때 막 긴장이 너무 돼. 항상 긴장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차가운 반응을 좀 보이셨다. 그래서 이번에 쉽지 않겠다 생각을 했고, 중간에 한번 전화를 드렸을 때 좀 멈칫멈칫 하시면서 그래도 좀 이사비는 얼마 챙겨주셔야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시는 분이구나 뭔가를. 근데 제가 좀 어렵게 낙찰을 받아서 말씀드렸죠. 대출 받고 어렵게 돈을 모아서 낙찰 들은 거라서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제가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끊고 연락을 안 드렸어요. 이사날까지. 길게 텀을 두신 거네. 그래서 사실 급한 사람이 연락이 오는 거니까. 근데 이분은 선생님 도움이 필요하니까 접근을 잘 하셨네요. 어차피 또 바빴잖아요 선생님. 이거 낙찰 받고 회사도 되게 그때 바빴잖아요. 일이 좀 그때 많이 몰릴 때가지고 그때 당시 때 설명드렸어요. 명도 확인서를 받으셔야지 제가 이사를 나가신 거 확정하고 명도 확인서 드려야지 나중에 배당금 받으시면 했더니 그런 거예요?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사비를 받아낼 수 있다는 건 아셨는데 뭔가 명도 확인서는 잘 모르셨나 봐요. 그럼 제가 29일 날 이사 나간 거 확인하고 명도 확인서를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아무튼 그리고 끊었어요. 그때 당시 때. 그러면서 29일 날 잔금 내려오면서 그때 전화가 오신 거예요. 오늘 이사 나간다고. 그래서 명도 확인서 언제 줄 거냐고. 그래서 저는 그때도 여전히 쌀쌀 맞게. 쌀쌀 맞게. 그래서 이사할 건데 언제? 제가 그동안 연락이 없어가지고 나는 이날 진짜로 가실 줄 몰랐다. 그래서 미처 준비를 못해서 오늘 이사 나가시면은 제가 내일 집 빈 거 확인하고 보내드리겠다라고 했더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그게 더 잘 된 것 같아요. 그분 생각에는 이제 오면은 오히려 만나가지고 확인하고 드리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명도 확인서는 드렸지만 놔두고 가신다고 그러면은 그렇죠. 내가 집을 빈 걸 확인하고 이사 나간 다음에 드린다고. 제가 볼 때는 그때 제가 포지션이 조금 높아진 것 같아요. 우위가. 그분이 어쨌든 선생님한테 언제 줄 거냐라고 연락을 온 거니까. 자꾸 또 멈칫멈칫 하셨어요. 이제 이사비를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모르는 척 좀 이렇게 해맑게. 이렇게 뭔가 지금 첫낙찰인 것 같습니다라는 이제 뉘앙스를 그게 고수예요. 아 진짜로요. 보통은 처음 하시는 분들 낙찰 받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중요한 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특히 이런 배당 있는 집은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연락이 오거든요. 본인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선생님처럼 하면 되는데 보통 그걸 못 기다려요. 그래서 저도 중간중간 그 교육생분들한테 어떻게 해봤으면 좋겠다. 어떤 문자를 보내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정답은 선생님이에요. 그게 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선생님 또 상황이 낙찰 경험도 꽤 있었고 또 그때 마침 굉장히 또 바쁘셔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기다리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회사 다니면서 해야 돼. 제 생각에. 그래야지 편하게 기다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명도는 수월하게 한 거네요. 어쨌든 얘기도 사실 별로 안 나눈 거고. 그런데 알아서 기다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나간 거. 그래서 그날 그 전화할 때 멈칫멈칫 하더니 에이씨 하면서 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사벨을 잘 안 마시는데 통하는 놈이네. 에이 하고 끊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제 이분이 포기를 하시려고 생각을 했었고 네. 그 이제 갈 때도 이제 이사비 관련돼서 선생님한테 이제 상담을 드렸을 때 네. 만약에 그러면 한 30만 원 정도는 검토를 이제 계산을 하고 이제 있었어요. 이사 다 나가고 왔을 때 이제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통화를 할 때랑 또 만나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와서 되게 친절하게 인사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 열어주시고 그렇구나. 그다음에 집도 구석구석 설명해 설명을 주시고 또 해주시고. 보일러부터 배관부터 뭐 이 전 집주인 어땠냐 되게 또 막 설명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동네에 좀 이슈가 있었으니까 네네네. 그때 당시 때 여기 장난 아니었다. 그래서 막 동네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통화로는 되게 힘들겠다 싶었는데 또 네네. 아니시더라고요. 만나서 또 네, 보니까.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이사비도 원래는 그렇게 안 드려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이사비도 잘하셨어요. 제가 해서 네. 드렸던 거고 이렇게 기분 좋게 명도도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이사비를 굳이 드리지 않아도 줬던 집주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네. 집이 금방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또 그럼요. 그럼 이 집도 수리하고 내놓자마자 지금 비수기지만 네. 내놓자마자 나갈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급할 것도 없고 편하게 수리하고 내놓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명도에 관해서도 한번 여쭤봤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좀 네.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 회사도 네. 좋은 회사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선생님 사모님도 그냥 맞벌이를 하시면서 네. 생활에 있어서는 부족하지 않을 거라는 그냥 느껴져요. 근데 부동산 법인으로도 막 35채를 막 취득을 하고 법인 쪽이 진행하기 어려우니까 또 이쪽으로 소액 부동산으로 늘려가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치, 왜 하는 거예요? 왜? 솔직히 나중에 그만두고 싶어요. 선생님하고 얘기 좀 네. 나눴을 때 일 욕심도 되게 많으셨고 네. 일의 성과도 되게 좋으셔서 내가 진짜 열심히 하면 좀 높은 위치도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이었는데 네.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네요. 네, 선생님. 그래서 삶의 네. 지향점이나 이렇게 삶의 방식 이런 것도 네. 좀 바뀌면서 그러면 내가 뭘 하면은 좋을까? 그 뭘 고민을 하면은, 행복할까? 그럼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컨디션 어떨까? 막 이런 거를 생각을 하다가 네네. 개인적으로 사업 같은 것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떨까? 네. 생각해가지고 이제 또 브리핑을 하죠. 야, 이런 사업 아이템 어때? 착착착착 했을 때 저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선생님, 이런 사업 방향으로 진행? 아니면 네. 책도 이런 거 한번 써보시죠? 이런 네. 얘기를. 그런 거 상상하는 게 좀 즐거우니까. 그러면 맞아, 재밌죠? 네. 오빠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 어. 이거는 이미 있어. 이거는 아닌 것 같아라고 이제 그런 피드백도 받으면서 사모님이랑 또 네. 얘기하면서. 네. 그런 것도 이제 한번 해보고 싶고 되게 신기한 게 그래요. 상상을 좋아하고 네. 그런 이야기도 좋아하고 하니까 글을 한번 써볼까 했는데 작가님 유튜브 영상을 막 쭉 보면은 나오시는 분들이 다 책을 쓰신다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몇 분 계시죠? 네. 그래서 원래 책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나 이렇게 싶기도 하고 네.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선생님 수업 때는 나에 대해서 생각을 더 훨씬 많이 하게 됐거든요. 책을 한번 써볼까라는 이제 생각을 했고 그거를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봤더니 우리도 생각해보니까 오롯이 내가 나를 관찰하고 오롯이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거는 많이 부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보통 조금, 많이 못하죠.